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면서도 통쾌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결혼 한 달 전 예비 시어머니가 나 몰래 우리 친정 부모님 호구 조사를 한 뒤 너네 아버지 노가다 하시냐? 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밝히자 시어머니가 싹싹 빌었지만 저는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제 이름은 강은서이고 올해 31살입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회계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괜찮고 직장 생활도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동생 하나 이렇게 4명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가셨고 저녁 8시쯤 돌아오셨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을, 겨울에는 시멘트 가루 묻은 옷을 입고 돌아오셨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아버지가 힘들게 버신 돈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셨습니다.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저와 동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하신 분이셨어요. 말수가 적고 표현도 서툴렀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제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밤샘 공사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딸 공부시키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공인회계사가 됐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는 건 전부 부모님, 특히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2년 전, 저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김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인상이 좋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대화도 잘 통했죠.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 준호가 청혼했습니다. 은서야, 나랑 결혼해 줄래?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준호를 사랑했고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좋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제 부모님께 준호를 소개했어요. 아버지는 준호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좋은 청년이구나.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예, 아버님. 잘하겠습니다. 어머니도 준호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착하게 생겼네. 우리 은서 잘 돌봐줘. 물론이죠, 어머님. 준호도 우리 부모님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다음은 준호네 부모님을 뵙는 차례였어요. 준호네는 강남에 사시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셨고 어머니는 사모님 같은 분위기였어요. 준호네 집은 고급 아파트였고 인테리어도 화려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 되실 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은서 씨, 어디 대학 나왔어요? 연세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오, 괜찮네요. 직업은? 외국계 회계법인에서 일합니다.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지만 대답했어요. 7천 정도 됩니다. 5천? 아니요, 7천입니다. 아, 7천. 괜찮네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무난하게 끝났어요. 준호와 저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석 달 후인 5월로 정했어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청첩장도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한 달 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서야, 이상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너희 아빠에 대해 물어봤대. 네. 무슨 소리예요? 이웃분이 그러시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내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 우리 집 형편이 어떠냐고 물어봤대. 누가요? 모르는 사람이래. 근데 내 결혼 얘기를 하더래.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혹시 그 사람 어떻게 생겼대요? 50대쯤 되는 여자고 옷을 좀 화려하게 입었대. 시어머니였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너희 어머니 혹시 우리 동네 다녀오셨어? 응.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 아빠에 대해 동네에서 물어봤대. 너희 어머니 아니야? 설마.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어. 확인 좀 해봐. 알았어. 물어볼게. 준호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서야.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왜? 어머니가 정말 다녀오셨대. 뭐라고? 미안해. 어머니가 내 집안 형편이 궁금하셔서 알아보셨대. 알아보다니? 그게 무슨 짓이야?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단단히 말할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틀 후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 씨, 나 준호 어머니예요.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마주 앉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은서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노가다 하시죠? 네. 귀를 의심했어요. 노가다요? 네. 제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며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그럼 노가다잖아요. 노가다라는 표현은 좀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집도 전세라던데? 자가가 아니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우리 아들이 시집 형편이 어떤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동네까지 가서 물어보신 거예요? 당연하죠. 사돈이 될 사람들인데 알아야죠. 시어머니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은서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과는 너무 차이가 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강남에 자가 아파트 있고 재산도 있어요. 근데 너희 아버지는 노가다 하시고 집도 전세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지금 결혼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라기보다는 재고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준호와 저는 서로 사랑해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집안이 맞아야죠. 솔직히 너희 아버지 노가다 하시는 거 우리 친척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제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해도 돼요? 에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노가다가 뭐 어때서? 어머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은서 씨. 카페를 나와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만나자. 왜? 무슨 일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준호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노가다 한다고 집안이 안 맞는다고 결혼 재고하래.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응. 나 너무 화나. 우리 아버지를 모욕했어.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단단히 말할게. 말로 되겠어? 이미 상처받았어. 은서야, 진정해. 우리 결혼은 계속하는 거지. 모르겠어. 지금 머리가 복잡해. 은서야, 제발.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데 우리까지 헤어질 순 없어.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화가 나셨어요. 그 집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하셨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아빠 기분 나쁘시죠?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는 담담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은서 씨, 어제는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네요. 네. 하지만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집안 차이가 있으니까. 어머님, 집안 차이가 그렇게 중요해요? 당연하죠. 결혼은 개인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결혼 반대하시는 거죠? 반대까지는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네. 결혼하면 내 부모님은 우리 집안 모임에 나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척들 앞에서 사돈이 노가다 하신다고 하면 체면이 안 서요. 어머님,
그리고 혹시 친척들이 물어보면 아버지는 회사원이라고 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창피해서? 아니요. 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에이, 그래도 노가다는 좀 그렇잖아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통화 못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단둘이 얘기를 나눴어요. 아빠, 저 결혼 안 할래요. 왜? 시어머니가 아빠를 무시해요. 괜찮아. 아빠는 상관없어. 저는 상관 있어요. 아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랑 가족 될 수 없어요. 은서야, 넌 준호를 사랑하잖아. 사랑하지만 아빠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서야,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하지 마. 아빠, 괜찮아. 아빠는 평생 현장에서 일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저는 화가 나요. 알아. 그래도 잘 생각해봐. 준호는 좋은 사람이잖아. 준호는 좋지만 시어머니가 문제예요. 그럼 시어머니랑 멀리 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준호는 계속 연락했어요. 은서야, 만나자.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시간 좀 줘. 일주일 후, 저는 결심을 하고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야, 미안하지만 나 결혼 못하겠어. 은서야.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무시했어. 나 그거 못 참겠어. 은서야,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인정해.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어머니랑 멀리 살면 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의 마음 자체가 문제야. 은서야, 제발.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은서야, 지금 당장 집에 와. 왜요, 엄마? 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어. 뭐라고요? 황급히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창백하고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은서 씨. 네. 내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무엇을 모르셨는데요?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으시고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은서야, 왔니? 아빠.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이번에 이사로 승진을 하게 되었단다. 네. 저는 너무 놀라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버지께서는 건설회사에서 20살 때부터 근무하셨고 평소 근면성실, 솔선수범으로 현장에서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10수년을 근무하셨어요. 현장 일을 하시면서 야간 대학을 나오셨고 늘 배움도 멈추지 않으셨던 분이셨죠. 그 덕분에 회사에서 표창장도 몇 차례 받으시고 얼마 전에는 우수 인재상이라고 금도 몇 돈을이나 선물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 아버지를 회사 회장님이 좋게 평가하셨고 이번 인사 발령 때 무려 이사로 발령을 내신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는데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은서야, 네가 결혼을 앞두고 승진을 해서 아빠는 너무나 기뻤단다. 마치 하늘에서 준 너의 결혼 선물 같았지.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빠도 내 결혼을 확실하게 하고 싶더구나. 그래서 말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던 거란다. 시어머니는 더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대한건설 이사님이실 줄. 부인이 저를 노가다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노동자를 깔보신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대한건설 이사든 노동자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어요. 은서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어요.
용서는 할게요. 하지만 결혼은 못하겠어요. 은서 씨, 어머님이 제 아버지를 어떻게 봤는지 알았어요. 그런 어머님과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 잘못이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의 가치관이 문제예요. 사람을 직업과 재산으로 판단하시잖아요. 고칠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말로는 쉽죠.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 갑자기 변하실까요? 은서 씨. 시어머니는 계속 빌었어요. 준호가 집에 도착했어요. 은서야. 어머니. 상황을 파악하더니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야, 미안해. 나 결혼 못하겠어. 은서야, 제발. 준호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는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가치관이. 어머니의 가치관을 보면서 확신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 우리 딸이 결심했으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억지로 결혼해봤자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 저는 파혼을 했습니다. 준호는 울면서 빌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시어머니도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준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은서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만났습니다. 준호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은서야, 정말 끝인 거야? 응. 미안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뭐가 부족한데? 존중이 부족해.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잘못하셨어. 하지만 그게 우리 결혼을 막을 이유는 안 돼. 준호야, 어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족을 무시할 거야. 특히 아버지가 회사 임원인 걸 알았으니 더 심해질 거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야.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직책 때문이지 아버지라는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야.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호야,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 너도.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1년 후,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제 가족을 존중합니다. 장인어른 멋지세요. 현장을 직접 다니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번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예비 시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중하시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은서야, 잘 선택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해. 네, 아빠. 이제 알았어요. 행복해라. 네, 행복할게요. 돌이켜보면 파혼은 잘한 선택이었어요. 만약 결혼했다면 평생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 가족이 무시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겠죠. 사람은 재산이나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봐야 해요. 준호 어머니는 그걸 몰랐고 결국 좋은 며느리감을 놓쳤습니다. 제 아버지는 회장이지만 회장이 아니어도 존경받아야 할 분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사셨으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직장 생활도 만족스러워요. 모든 게 잘 풀렸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하고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저의 선택이 옳았다면 댓글에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